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빨리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여러분 기말고사 닥쳐올 때쯤에 또 복습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했는데 이 수업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이렇게 제가 보잖아요. 전혀 이해 안 된다는 표정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굉장히 낙담했습니다. 어, 사실 어려워요. 우리 이 부분이 산업혁명하고 시민혁명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절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도 한 번에 이해되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고 있지만, 제가 부족해서인지, 참,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복습 영상을 좀 빠르게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산업혁명 부분은 우리가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올려볼 거고요. 우리 그 나머지 시민혁명 부분은 아직은 우리가 선행을 제가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습 영상만 어디까지나 올리기로 해서 시민혁명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 다 기억날 거예요. 근대사회의 특징을 우린 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요거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고요. 다음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나타났고, 다음 마찬가지로 시민혁명을 통해서 평등주의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신분제가 사라지는 세상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근대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문화적으로는 개봉사상을 통해서 이제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근대사의 특징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이 이제 드디어 정치의 중심이 됐고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신분제가 사라지고 평등한 세상이 되는 그리고 좀 더 이성으로 설명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린 산업혁명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봤었죠? 산업혁명 이전에 이제 15세기, 16세기는 유럽보다 아시아가 훨씬 잘 살았는데 그 뒤에 갑자기 19세기부터는 막 갑자기 우리가 엄청난 대국으로 생각했던 중국 그리고 일본이죠. 일본과 우리도 마찬가지로 차례차례 굴욕적인 개항을 하게 되고 대부분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많은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들이 유럽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게 되죠. 그들의 이제 이렇게 역전된 상황은 도대체 어떤 곳에서 비롯됐을까라고 따져봤을 때 세계사적으로 이 산업혁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거는 우리 봤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혁명을 빠르게 한번 볼까 하는데 산업혁명의 배경 처음에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했죠. 그래서 영국에서 도대체 왜 먼저 시작될 수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니까 명예혁명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요. 명예혁명 이후에 국내 정치가 안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열심히 성장하고 있던 애들이 바로 젠트리라고 하는 계층이죠. 걔들이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이제 보장받게 되면서 이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차 산업혁명에 필요했던 것은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했던 원료인 철하고 동력에 필요한 석탄 이런 것들이 지하전이 굉장히 풍부했다고 해요. 영국에. 특히나 이때 이제 굉장히 이런 지하전을 바탕으로 엄청난 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게 바로 맨유이죠. 맨유란다. 맨체스터죠. 맨체스터.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또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성장하게 되는 게 바로 리버풀입니다. 축바들은 다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은 이미 자본을 굉장히 많이 축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부터 모직물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습니다. 양털로 만든 이런 모직물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고 그리고 영국은 이미 광대한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해상권도 장악하면서 세계 무역에서 우위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영국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영국은 세계는 우리의 농장이고 영국의 농장이고 그리고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영국이 거의 세계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는 말이겠죠. 그런 식으로 자본을 이미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렇게 모아온 자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산업혁명을 하는데 이제 엄청나게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열심히 공장 만들었습니다. 노동력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이 풍부한 노동력을 뒷받침해 주는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인클로즈 운동입니다. 인클로즈 운동은 제가 수업 때도 설명했지만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쫓겨난 거예요. 자기들의 농토를 잃고 쫓겨나서 정말 좀 불우한 환경에 처하게 된 아주 끔찍한 일인데요. 사실 산업혁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한 거에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인클로저는 말 그대로 가둔다, 이렇게 울타리 치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지주들이 이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이 농지를 갈아엎어서 양을 키우는 게 목장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죠.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농민들을 다 내쫓아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농민들의 토지를 뺏고 또 공유지 이런 거에다가 울타리 쳐서 자신의 소유지로 삼은 운동입니다. 이걸 이제 울타리 치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갑자기 쫓겨나가게 됐죠. 그래서 도시의 많은 공장들에 이제 가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게 되는 임노동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단위로 일어났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아주 풍부한 노동력을 아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이 바로 인클로즈 운동이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전개. 모직물이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 이끌었던 산업이었다면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면직물 공업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방적은 이제 실을 뽑는 기계인데 하그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방적기를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딸바보라서 자기 딸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니 딸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니 방적기, 이런 방적기계가 발명이 되면서 이때 만들어진 처음 이제 방적기계만 해도 사람 손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16배나 많은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었대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뭐 1대1로 하면 16배지만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수가 쌓이다 보면 결국 엄청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겠죠. 거기에다가 증기 에너지를 이제 동력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증기기관 발명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사실 그 1세기 때부터 이미 증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게 발명이 됐대요. 그래서 이건 발명이라기보다는 제임스 와트가 좀 더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잘 개량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이 개량이 잘 되면서 이걸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교통수단에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증기로 가는 큰 증기선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증기 기관차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화물이나 뭐 사람이나 뭐 운송이나 수송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기도 상용화 되거든요. 그래서 모스 보이죠? 뚜뚜뚜 그 전신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만들게 되고, 벨 있죠? 벨 전화. 이런 전화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또 통신 수단에도 엄청난 혁신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의 발명하고 이런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생산력이 엄청나게 급증하는 걸 말하고요. 그러면서 산업 구조상에서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나고 이것이 결국 사회를 완전히 뒤바뀌어 가게 되니까 그런 이제 혁명적인 변화라고 해서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엔 이런 형태였답니다. 산업혁명의 결과로 매뉴팩처라고 하는 공장제 기계공업이 확립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의 수공업 형태로 이루어졌겠죠. 그러다가 공장 이런 것이 생겨났대요. 분업이란 것들이 막 나타나면서 공장제 수공업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이것이 이제 공장제 수공업에서 기계가 대체한 기계공업이 확립되게 됐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대량 생산 방식이 생겨났고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클로즈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농업 중심 사회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도시로 왔잖아요. 그래서 도시 중심의 산업 사회로 진입하게 됐고요. 엄청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죠.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이 촌양도 이런 게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산업 자본가와
신분은 사라져요. 우리 나중에 시민혁명 때문에 그렇지만 산업자본가와 노동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집단으로 성장을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사회주의랑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점차 유럽으로 확산이 됐고요. 프랑스, 벨기에를 시작으로 19세기 중반에는 미국, 독일이 2차 산업혁명을 이끌면서 엄청나게 신흥공업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19세기 후반에는 유럽에서 가장 후진적이었던 이 러시아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 그리고 참 아주 열받는데 이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를 식민 지배를 통해서 엄청나게 쥐어짜죠, 우리한테서. 그러면서 일본은 공업화를 엄청나게 이룩하게 돼요. 그러면서 엄청난 공업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혁명과 2차 산업혁명을 잠시 비교해 볼 텐데요. 1차는 석탄, 철이 이제 주 원료였고, 2차가 되면 이제 드디어 석유가 사용되기 시작해요. 만수로 난리 나죠. 그 다음에 철강, 쉽게 생각하면 훨씬 더 단단해진 강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1차 산업혁명이 이제 면직물이 이제 시작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이제 경공업을 뛰어넘어서 이제 중공업,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요. 화학이나 전기, 에디슨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에디슨은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발명가이기도 하면서 사업가이기도 했죠. 그래서 엄청난 그 전기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초갑부가 됩니다. 다음 1차 산업혁명은 주도한 국가는 영국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독일, 미국이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됐고요. 독일이 20세기 초에 들어가면 거의 유럽 최대의 공업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세계대전 겪으면서 폭망하지만. 자, 그리고 산업혁명의 문제점, 자본가 계급 과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 이런 계급 간의 갈등도 막 나타나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16시간 일하는 건 거의 기본이었다고 해요. 우리 지금 8시간 정도 일하니까 지금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일하는데도 임금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저임금에 시달려야 됐고, 작업 환경도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안 좋았겠죠. 쉬는 시간이나 이런 거, 복지 이런 개념이 잘 없는 때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아파서 못 나가겠다 하면 그냥 잘라버려요. 새로 고용하면 되니까. 그만큼 풍부한 노동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아주 낮은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전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성년자, 그러니까 아동노동, 이런 노동 착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광물 같은 거 캘 때 좁은 갱도에 들어갈 때 애들이 유리하죠. 그렇다는 이유도 있고, 또 아동이 어른보다는 훨씬 싸잖아요, 임금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 당시에 좀 재밌는 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기계 파괴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전부 다 수공업으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기계가 이제 대체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일자리를 잃은 건 저놈의 이제 기계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음에 막 자기들 몰려가가지고 기계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다고 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참 그럴 정도로 농민들의 농민이 아니죠. 예, 노동자들의 삶이 일반 평민의 삶은 참 힘들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조직되면서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도 당연하지만 주거 환경은 더 열악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엄청난 오물, 그리고 오폐수 이런 것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쓰레기 이런 문제도 있고, 각종 이제 그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전염병도 발생하고, 일단 집 자체가 공간 자체가 없어요. 너무 막 모여드니까 슬럼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도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이런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굉장히 모순점이 많았고, 노동자들은 그렇게 일하는데도 자기들은 너무나도 계속 가난해요. 결국 자본가들만 배를 불리게 되죠. 그런 거에 대한 모순점, 이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걸 좀 해결하고자 등장을 했던 것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평등을 추구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우리 공산주의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수업 때 얘기했으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